이번 시간에는 기둥 A에 쌓여있는 반지름의 크기가 다른 여러 개의 원판을 기둥 C로 옮기는 최소 이동 횟수를 구하는 과정을 설명해 드릴게요. 이 최소 이동 횟수를 구하는 과정은 하나의 원판, 두 개의 원판, 세 개의 원판, 네 개의 원판, 다섯 개의 원판을 직접 옮겨가면서 그 각각에 대한 최소 이동 횟수를 정확하게 찾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원판이 5개일 때까지의 최소 이동 횟수를 정확하게 찾았다면, 그걸 가정한다면 그 수들을 탐구해서 수들의 규칙성을 찾고 일반항, 일반항이라는 것은 보통 n개의 원판을 옮길 때 최소 이동 횟수를 n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일반항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일반항을 구하는 과정까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통의 경우에 하노이 탑의 n개의 원판을 옮기는 최소 이동 횟수를 2의 n제곱 마이너스 1로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왜 그런 값이 나오는지 그것까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하노이 탑을 탐구하는 과정을 다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이 하노이 탑은 크기가 다른 여러 개의 원판과 세 개의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자, 그런데 모든 원판을, 한 기둥에 크기 순으로 쌓여있는 모든 원판을 다른 기둥으로 옮기는 최소 이동 횟수에 관심을 갖습니다. 최소 이동 횟수에. 그때 한 기둥에 쌓여있는 원판을 다른 기둥으로 옮기는 데는 두 가지 규칙이 있는데요. 그걸 먼저 알아보죠. 자, 여기에 보면 원판을 옮기는 두 가지 규칙이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가 한 번에 한 개만 이동합니다. 한 번에 한 개. 한 번에 두 개를 옮길 수는 없어요. 한 번에 한 개를 옮긴다. 좀 단순한 규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두 번째는 작은 원판 위에 큰 원판을 놓을 수가 없어요. 자, 이 두 가지를 설명해 드리자면, 여기에 원판이 있습니다. 하노이탑에 제가 가진 것은 8개의 반지름의 크기가 다른 원판이 있는데요. 이때 1번 원판이라고 그랬죠. 위에서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1번 원판을 만약에 기둥 B로 옮겼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하나씩 옮겼죠. 그럼 만족합니다. 그리고 2번 원판을 옮길 차례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기둥 B로 옮길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두 번째 조건에서 작은 원판 위, 그러니까 1번 원판이 좀 작잖아요. 1번 원판 위에 큰 원판인 2번 원판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하노이 탑에서는 1번 원판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1번 원판의 위치에 따라서 나머지 원판은 위치가 갈 수 있는 기둥이 정해집니다. 기둥 C로밖에 못 가죠. 그 다음에 3번 원판을 움직여야 되는데 기둥 B나 기둥 C에 있는 원판, 1번 원판, 2번 원판이 모두 3번 원판보다 작잖아요. 옮길 수가 없죠. 따라서 비켜줘야 되는데요. 옮길 수 있는 유일한 원판은 이 1번 원판입니다. 그래서 1번 원판이 기둥 C에 있는 2번 원판 위로 옮겨지고 이렇게 비워놓고요. 그 다음에서야 3번 원판을 옮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규칙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바로 원판을 옮기는 두 가지 규칙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번, 한 번에 한 개만 이동합니다. 여러 개를 한꺼번에 이동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2번은 작은 원판 위에 큰 원판을 놓을 수가 없어요. 이 조건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조건 때문에 원판을 놓을 수 있는 위치가 정확하게 정해지고 여러 개의 규칙을 우리가 찾거나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규칙은 이해했죠. 다시 원래대로 놓고요. 하노이탑 기본 규칙, 원판 옮기는 기본 규칙 두 가지를 이해했다면, 두 번째 이 탐구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고 그랬죠.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어떤 대상을 탐구할 때 그 대상을 이것, 저것, 요것 이렇게 부정확하게 지명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탐구도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내가 찾은 규칙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통의 경우는 탐구활동 보고서를 쓰는데 탐구활동 보고서를 논리적으로 표현하기 어렵죠. 그래서 하노이탑도 마찬가지예요. 하노이탑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두 개의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기둥이에요. 기본적으로 세 개의 기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세 개의 기둥을 이기둥, 유기둥, 조기둥이라고 부르게 되면 매번 헷갈립니다. 조기둥이 어느 기둥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세 개의 기둥이 있는데 왼쪽부터
차례대로 A기둥, B기둥, C기둥이라 하자. 그러면 이런 설명이 가능한 거죠. 현재 A기둥에 기둥 A에 크기가 다른 8개의 원판이 쌓여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때 중요한 거는 이제 왼쪽이라는 정의예요. 이 하나의 탑은 뭐 돌려놓으면 이렇게 돌려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돌려놓으면 왼쪽과 오른쪽에 구분이 없어요. 방금 전에 왼쪽에 있던 것이 오른쪽으로 됐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딱 지정해 놓고 이거 탐구 활동을 하는 하나의 탑을 옮기는 사람의 입장에서 왼쪽에 있는 기둥을 A라 하자, A 기둥이라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원판인데요. 원판은 기본적으로는 반지름의 길이가 전부 다 다릅니다. 그죠? 반지름의 길이가 제일 작은 원판이 제일 위에 있습니다. 이럴 때 크기가 다른 여러 개의 원판을 색깔로 구분해서 주황 원판, 그 다음에 노랑 원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차피 크기 순으로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 원판부터 차례대로 1번 원판, 2번 원판, 3번 원판, 4번 원판, 5번 원판, 6번, 7번, 8번 원판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설명이 가능한 거죠. 현재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8개의 원판이 쌓여 있는데요. 기둥 A에 1번 원판부터 8번 원판까지 크기 순으로 쌓여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 글을 읽는 사람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옮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1번 원판이 기둥 B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2번 원판이 기둥 C로 옮겨졌다. 그리고 다시 1번 원판은 기둥 C로 옮겨져야 됩니다. 3번 원판은 기둥 B로 옮겨져야 됩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죠. 그리고 기둥 C에 있는 1번과 2번 원판은 어느 기둥으로 옮겨져야 될까요? 왜냐하면 4번 원판은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럴 때 기둥 C에 있는 1번과 2번 원판은 기둥 B의 3번 원판 위로 옮겨져야 됩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전 동영상에서 설명해 드렸듯이 원판의 기우성이 있다고 그랬죠?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옮겨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4번 원판, 기둥에 있는 4번 원판이 기둥 C로 옮겨졌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보고서를 쓰거나 아니면 이렇게 우리가 탐구할 수 있는 대상에서 그 이름을 정의를 명확하게 해주면 단순히 탐구활동 보고서를 쓸 때 논리적이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발견한 어떤 규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규칙을 다른 사람들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약속을 해요.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기둥이 3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왼쪽부터 A기둥, B기둥, C기둥이라 하고요. 원판은 모두 반지름이 달라요. 물론 나중에 변형 하노이 탑을 만들 땐 반지름이 길이가 같은 원판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하노이 탑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반지름의 길이 같은 원판은 없잖아요. 그래서 제일 작은 것부터 1번 원판, 2번 원판, 3번 원판 이렇게 차례대로 해서 8번 원판까지 만들기로 하자. 이렇게 정의되면 또 한 가지 나중에 이제 탐구를 많이 하게 되면 또 고등학생이 되거나 대학생 또는 박사학위 때 기둥을 하나 더 늘릴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이 펜이 있는데 이 펜을 4번째 기둥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기둥이 하나 더 늘어서 A기둥, B기둥, C기둥, D기둥이라고 이렇게 연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확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간단해 보이는 정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먼저 이런 정의는 보통 첨자는 중학교에는 잘 안 쓰는데요. 첨자를 사용하면 좀 편리합니다. 표현이 편리하다고 이해할 수 있겠네요. 여기서 오른쪽 아래에 원판의 개수를 적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AN 하면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n개의 원판을 다른 기둥으로 옮기는 최소 이동 횟수를 AN이라고 두는 거예요. AN. 그러면 A1은 하나의 원판을 옮기는 최소 이동 횟수, A2는 2개의 원판을 옮기는 최소 이동 횟수인데요.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이런 약속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목적 기둥을 정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최소 이동 횟수에서 기둥 A에 있는 모든 원판을 기둥 C로 옮기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출발을 하면 규칙을 찾기가 대단히 수월합니다. 그런 다음에 실제 여러분이 이제 탐구를 하는 겁니다. 하노이 탑이 있는 분은 한번 옮겨보고요. 없는 분은 그냥 잘 관찰하면 돼요. 자, 먼저
이걸 단순하라고 하는데요. 하나의 원판, 기둥 A에 1번 원판이 하나가 있을 때 기둥 C로 옮기는 최소 이동의 수는 매우 쉽죠. 한 번만 옮기면 되니까 1입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1이라고 적는 거예요. 1. 적었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두 개의 원판을 옮겨볼까요? 여러분, 이런 탐구 과정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서 최소 이동의 수를 잘못 구하게 되면 이후에 하는 모든 탐구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몇 번 반복해서 내가 찾은 최소 이동의 수가 정확한지를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한번 옮겨볼까요? 원판의 기호성에 의해서 기둥 A는 1번과 2번 원판을 기둥 C로 옮기기 위해서 1번 원판은 기둥 B로 옮겨야 되겠죠. 짝수계니까 1번 기둥은 목적이 아닌 기둥으로 옮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원판이 기둥 C로 가겠죠. 2번, 그 다음에 3번 이렇게 옮겨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A2는 3이라고 쓸 수가 있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번, 2번, 3번 원판을 한번 볼까요? 원판의 개수가 3개죠. 기둥에 1번, 2번, 3번 3개의 원판이 쌓여있는데요. 홀수일 경우는 1번 원판은 우리가 이제 목적 기둥이 C니까 1번 원판은 목적 기둥으로 갑니다. 이 원판의 기호성이라고 그랬습니다. 2번 원판은 기둥 B로 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시 비켜줘야 되겠죠. 1번 원판이. 그 다음에 3번 원판이 같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한번 횟수를 세보세요. 이동 횟수를 한번 세보세요. 그 다음에 1번 원판이 A로 갔다가 그 다음에 2번 원판이 기둥 C에 3번 원판 위로 가고 사실 1번 원판이 기둥 C에 있는 3번 원판 위로 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과정. 정확하게 센 분은 이게 7번임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자, 다음에 네 번째를 한번 볼까요? 네 번째. 네 번째인데요. 네 번째까지도 여러분이 아마 어렵지 않게 옮길 수 있을 것 같은데 4개의 원판이니까 목적 기둥은 C고요. 1번 원판은 목적이 아닌 기둥 B로 가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2번 원판 옮겨지고요. 자, 이제 카운트를 해볼게요. 2, 셋, 넷, 그다음에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이렇게 옮길 수 있겠죠? 여기서는 매번 원판의 기호성을 생각하면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옮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15라는 걸 얻을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5개일 때까지 꼭 해봐야 됩니다. 그건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5번 원판을 내려놓고요. 그리고 1번, 2번, 3번, 4번 원판을 5번 원판 위에 쌓았습니다. 옮기기 전에 사실은 이렇게 4개 정도면 약간 부족하긴 하지만 규칙을 찾을 수는 있어요. 우리가 찾은 최소 이동 횟수 1, 3, 7, 15에는 어떤 규칙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잘 관찰이 안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좀 알려드리겠지만 수의 표현을 약간만 바꿔도 규칙을 찾는데 매우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자, 하늘 탑을 잠깐 놓고요. 어떤 규칙이 있나요? 여기서 약간의 힌트를 드리자면 1에다 얼마를 더하면 3이 될까요? 플러스 2죠. 마찬가지로 3에다가 얼마를 더하면 7이 될까요? 플러스 4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7에다가 얼마를 더하면 15가 될까요? 플러스 8입니다. 그런데 이 더하는 숫자가 2, 4, 8 일정하게 증가함을 알 수 있죠. 2의 거듭제곱,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3제곱꼴로 증가함을 알 수 있죠. 자, 그렇다면 다음에 우리가 구할 A5죠. 5개의 원판을 옮기는 최소 이동의 수는 얼마를 더할 것 같습니까? 충분히 예측할 수 있죠. 왜냐하면 수의 표현을 달리하니까 2, 4, 8 다음에 2의 거듭제곱은 얼마일까요? 16이구나 를 알 수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추측을 합니다. 15에다가 16을 더한 수가 바로 최소 이동 횟수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할 수 있죠. 그럼 그 값이 맞는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한번 직접 옮겨볼까요? 5개의 원판입니다. 자, 그러면 홀수계를 기동 실용기이기 때문에 1번 원판은 목적 기동으로 옮겨지게 될 홀수니까 2번 원판이 기둥비 둘 카운트를 해볼게요. 자,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4번 원판까지 옮겨졌죠.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서른하나. 자,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5개의 원판을 기둥 C로 옮길 때 최소 이동 횟수가 31임을 찾았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찾은 규칙이 맞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서 보면 15에다가 16을 더하면 31 이렇게. 여기서는 일정한 규칙이 있구나를 발견할 수 있죠. 그러면 맨 처음에 1, 3, 7, 15만 가지고는 규칙을 찾기는 어렵지만 여기서 얼마씩 더했을 때 어떤 규칙이 있는지를 보니까 규칙이 확연히 보이죠. 그럼 이 더해진 수들을 이용해서 수를 다르게 표현하면 좀 더 명확하게 규칙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재고를 볼게요. 자, 먼저 3이라는 수를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3은 1에다가 2를 더한 수죠. 그죠? 이렇게. 맞나요? 그렇죠. 두 번째 7이라는 것은 1 더하기 2에다가 요 수 4를 더한 수죠. 1 더하기 2 더하기 4구나. 그 다음에 이 15라는 수는 8을 더했죠. 거기다가 7에다 8을 더했으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8이구나 를 알 수 있죠. 자, 그런 다음에 31은 15에다 16을 더했으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8 더하기 16이죠. 이렇게만 표현해도 사실은 규칙을 다 찾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좀 더 나가면 더 쉽게 규칙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지금 모든 수가 2의 거듭제곱이잖아요. 우리는 이제 지수를 배웠으니까 2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아래다 써볼게요. 1 더하기 2 더하기 4는 2의 제곱이죠. 2의 제곱. 그죠? 그 다음에 밑에 거 한번 볼까요? 이퀄 하고요.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8은 2의 세제곱이죠. 세제곱.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마지막 걸 한번 볼까요?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더하기 2의 4제곱. 이렇게. 그러면 규칙이 좀 더 명확하지 않나요? 그러면 A6은 어떻게 될까요? 최소 이동 횟수가. 금방 답할 수 있죠. 자, 그러고 나서 이 지수와 원판의 개수와의 규칙을 찾으면 되는데요. 보세요. A1일 때는 1입니다. A2일 때는 이 지수가 1까지예요. 3일 때는 A3일 때는 지수가 2일 때까지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A4일 때는 지수가 3일 때까지 더하잖아요. A5일 때는 지수가 4일 때 1만큼 적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이런 규칙을 보이나요? 그러면 A6은 얼마일까요?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더하기 2의 4제곱 더하기 2의 5제곱까지 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각각의 수들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이 의미를
이 수들이 가는 의미를 찾으면 여러분들은 정말 수학 천재입니다. 그거는 주로 수학 영재 교육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만 하더라도 이건 충분히 여러분이 이해를 했다면 수학적으로 굉장히 이해력이 깊은 거예요. 탐구력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일반화된 식을 우리가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일반화된 식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 있습니다. 자, 우리의 목표는 이거예요. n개의 원판을 구하는 과정을 이제 최소의 등횟수를 구하는데 an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방금 전에 규칙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거를 알 수 있냐면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이 값은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물론 여러분 이제 점점점이라는 표현 봤죠? 이 점점점 수학기호입니다. 앞의 규칙에 따라서 계속하여란 뜻이에요. 앞의 규칙은 앞의 항에다가 2를 곱해서 만들었잖아요. 이런 규칙에 따라서 계속하여이고, 자, 그러면 2의 몇 제곱까지일까요? 1이 적으니까 n-1까지잖아요. 그죠? 하나를 더 써볼까요? n-2 플러스 2의 n-1 이렇게. 그죠? n보다 하나가 적어야 되니까 n-1까지 합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식과는 좀 다르지 않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최소 이동 횟수,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을 텐데 n개의 원판을 옮기는 최소 이동 횟수는 즉 이거예요. an은 2의 n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이거예요. 이거. 많이 다르죠? 왜냐하면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은 1과 그 다음 1부터 2n-1까지의 지수의 합과는 같은가? 일단 다르게 보입니다. 같은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런 급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나중에 배우게 되는데요. 몰랐답니다. 몇 급수라고 하는데요. 몇 급수의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뭐냐면 이 중간에 있는 항을 다 없애주는 방법이 있는데요. 양변의 요 밑을 2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밑이 2인 경우에 2를 양변에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써볼게요. 자, 여기서는 2의 an이 되겠죠. equal, 그 다음에 1에다가 2를 곱하고 차례대로 한 번씩 곱하는 겁니다. 자, 2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플러스 점점점 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2를 곱하니까 2의 n-1 플러스 맨 마지막 항이 2를 곱하면 2의 n제곱이 되겠죠. 그죠? 맞나요? 그런 다음에 이 an을 한번 다시 써보세요. an은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그래서 점점점 한번 써보고요. 그 다음에 2에 n-1까지 항이잖아요. 그죠? 자, 이런 상태에서 변끼리 뺀다라는 개념을 도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좌변에서는 이 동류항인데 빼주니까 an만 남죠. 그리고 여기서는 모든 항이 소거가 됩니다. 같은 값이니까 빼주니까 자, 소거가 되죠. 중간 가정 모두 소거가 되고요. 2의 n제곱에서 2를 뺀 결과가 나타나죠. 그래서 2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제 드디어 우리가 알고 있던 원판을 n개의 원판을 다른 기둥으로 옮기는 최소 이동 횟수는 2의 n제곱 마이너스 1. 그러면 맞아요. 뭐냐면 방금 전에 우리가 이것이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A1은 2의 1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1 맞네요. 그죠? 그 다음 A2는 2의 2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3 맞죠? 그 다음 A3은 2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7 다 맞죠? 예, 이렇게 확인 과정도 거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하누이탑에서 n개의 원판을 다른 기둥으로 옮기는 최소 이동 횟수를 구했는데요. 이 과정은 여러분들 그 원판을 직접 옮겨가면서 탐구를 하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집에 하누이탑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이 동영상을 몇 번을 관찰만 하면서 탐구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몇 번의 동영상을 몇 번 반복해서 보면서 탐구 과정을 진행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